잡담은 그쯤하고 어서 수업이나 시작하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데려온 운기 교관이에요. 첫 수업은 그와 몇 수 겨뤄보는 걸로 하죠. 궁수를 연습한 적이 있다며? 무술의 기본은 있다는 뜻이니 첫 수업에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겠어. 자, 가서 편한 대로 검을 휘둘러 공격해봐. 어떤 신체적 습관이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도 어디서부터 뭘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거든. 도화영 낙비 신감! 도화영 낙비 신감! 준비는 되셨습니까? 조금만 더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죠. 준비는 되셨습니까? 준비는 됐지만 좀만 봐주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차 좀 마셔봐. 마치 세브스 씨, 잘 보세요. 나부 검술의 핵심은 날렵한 권법이에요. 도약하는 새처럼! 그래도! 저 녀석 말을 듣지 마! 힘이 모든 걸 결정하지! 차! 지금이야! 자세가 제법 나오는걸요? 탐색은 이제 끝났어. 검을 쏟아져라! 그래도! 몇 수나 버티려나? 녹여주마! 내 의지대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일어나라! 산이 무너지리! 오, 절묘해! 힘을 담아서 나! 그래도! 다시! 지금이야! 몇 수나 버티려나? 도약하는 새처럼! 탐색은 이제 끝. 검이 쏟아져라! 대지를 가라리! 잡조릴 뿐이로군. 자, 서브! 내 검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자총 500호 탄수화물을 줄이자! 얘들아! 뭘 그렇게 중얼거려? 이건 내 검결이라고! 지금이야! 내 의지대로! 하늘 가르리! 그래도! 지금이야! 보검이여 일어나라! 도약하는 새처럼! 하늘 위 구름을 펴리! 고생했어! 그래도! 몇 수나 버티려나? 첫 수업부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마치 세븐스 씨는 날쌔고 허리가 유연해 나부 검술을 배우기에 적합한 인재예요. 하지만 검을 바르게 잡았을 땐 정확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잡았을 땐 힘이 부족해. 검을 휘두르는 동작도 너무 어설프고. 뭐 걱정 마. 이건 대부분 초심자의 문제이니 주명 검법만 익히면 전부 해결될 거야. 좋아요. 마치 세븐스 씨, 다음 수업에는 보법부터 배우도록 하죠. 대체 검술이 뭔지 알긴 하는 거야?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쌍검의 핵심은 적을 민첩하게 상대하고 아군을 지원하는 건데 보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전장에선 장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도 봐야 해. 쌍검의 단점은 힘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양팔에 힘이 없는데 민첩한 보법이 무슨 소용이야? 검술이 무슨 춤도 아니고. 하지만 숙련된 검객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한다는 이치를 알고 있어요. 우선 장점부터 살린 후 단점을 보완하는 게 올바른 학습법이죠. 역시 넌 공상이론파구나. 공상이요? 그럼 검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아가씨는 공상사교파인가요? 에이, 첫 수업부터 사부들끼리 싸우면 어떡해. 그만두래. 보법이든 힘쓰는 법이든 결국 언젠간 배우게 될 텐데 어느 걸 먼저 배우든 똑같잖아. 달라요! 마치세부스 씨, 제 말 들으세요! 히메코 웰트 아저씨, 폼폼에게 우리는 나부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은 잘 되고 있나요? 요즘 전 우연한 기회로 두 운기 검객의 제자가 되어 검술을 연마하고 있어요. 한 명은 전에 만났던 연경이에요. 다른 한 명은 주명 회염 장군의 손녀딸 운리고요. 둘 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검술 연마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니까요. 원래 회색 머리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지 뭐예요. 그래서 다낭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연경사부가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며칠 하는 짧은 시간 만에 검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두 사부들은 나더러 보기 드문 검술 인재라며 각자의 방식으로 절 가르치기 바빴어요. 두 사부의 세심한 가르침 덕분에 이제 제 검술은 나름 봐줄 만한 정도가 됐죠. 열차에 돌아가면 한 수 보여줄게요. 분명 날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답장 기다릴게요. 마치 세븐스가.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마치 세부스 씨의 성검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네요. 연무의식에서 상대와 겨뤄도 뒤지지 않을 정도예요. 설마 내가 연무장에서 두 사부를 꺾을 수 있으려나? 그럴 리가. 연마할 시간이 이렇게나 짧은데 그게 가능하겠어? 마치 세븐스 씨는 소질이 있으시니 수십 년 정도 더 노력한다면 운니 아가씨를 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래? 수십 년 후면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지. 마치 세븐스가 몇 주 만에 검술을 그럴듯하게 연마해서 정말 놀랐어. 할아버지가 내게 권법을 가르쳐 주실 때 왜 그렇게 흐뭇하게
기쁘게 웃으셨는지 알게 된 것 같달까? 정말 기뻐서 웃으신 거여야 할 텐데 말이죠. 저리 안 가? 이게 다 두 사부들이 잘 가르쳐준 덕분이야. 쌍검을 어느 정도 다루게 되셨으니 더 발전하고 싶다면 다른 선주 검기에 도전해 손맛을 익히는 것도 좋을 거예요. 어디 보자. 선주 검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강해? 단검? 중검? 아니면 비검? 제일 강한 검이란 건 없어. 더 강한 검객만 있을 뿐이지. 연경은 여러 비검을 다루는 걸 좋아하지만 난 검 한 자루만 다뤄. 그런데도 단정사에서 저 녀석이 빽빽거릴 정도로 혼내줬잖아. 첫째, 전 빽빽거린 적 없어요. 둘째, 아가씨는 애초에 제 상대가 아니에요. 셋째, 누가 누구를 빽빽거리게 만드는지 지금 당장 겨뤄볼래요? 좋지! 내가 이긴다면 순순히 연모의식 연모장에서 물러나는 게 어때? 왜 또 싸우고 그래? 요즘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부와 주명장군의 뛰어난 제자들이 연무장에서 겨루려다 무슨 이유인지 돌연 합심해 제자를 가르친다더니 그 소문이 사실인가 보군요. 내일이면 연무의식이 시작되는데 무술연마는커녕 제자 가르치기에 푹 빠져 있는 건가요? 요청에서 온 핑크머리 여우 맞지? 같은 핑크머리면서 왜 웃으시나요? 전 요청장군 휘하의 의사 초구라고 합니다. 알겠다. 요청에서 온 연모의식 참가자라서 몰래 염탐하러 온 거지? 그럴 리가요. 전 무예의 문외한이랍니다. 그저 장군님께서 맡긴 일을 처리하러 온 것일 뿐 여러분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전 이만 가겠습니다. 범술도 모른다면서 방금 왜 옆에서 웃은 건데? 전 그저 마치 세븐스 양에 뭘 배워야 하냐는 질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오게 된 거예요. 직업적 경험으로 볼 때 도끼칼, 채칼, 식칼, 조각칼은 다 같은 칼이지만 요리의 굽기, 볶기, 삶기, 튀기기처럼 단지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는 재료 본연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죠. 여러분의 검법 전수에 비교하자면 제자의 천성이라는 재료는 제자의 천성에 맞는 적당한 요리법이 있어야 적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죠. 작은 가지는 튀겨야 하고 적은 고추는 볶고 황석 소고기는 삶아야 하는 것처럼요. 재료, 다시 말해 제자의 천성을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리 이름을 듣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의사라면서 왜 요리 얘기를 하는 거야? 비유한 겁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제가 전수받은 의술의 또 다른 이름은 염집하거든요. 식이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요청 선주의 독특한 의술입니다. 그래서 요리에도 나름 일가견이 있죠. 그러니까 장군님이 요리사라는 거네? 의사입니다. 의술을 포기한 요리사는 장군의 좋은 막류라고 할 수 없죠. 됐습니다. 그냥 요리사라고 생각하세요. 그 눈빛을 보니 절 무하게 편견을 가진 나약한 문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저도 살인 기술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의술이란 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술이잖아요. 어른이 애들 앞에서 잘난 척할 생각이나 하다니. 에휴. 제 손에 들린 약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 이건 전지산입니다. 여교의 특이한 꽃 앞불로의 추출액을 농축해 만든 탕약이죠. 공격인가요?
독약인지 사람을 살리는 약인지는 의사 마음에 달려있죠. 개복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 방울만 사용하면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많거나 농도가 진할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류가 응고되지 않아 오간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노환을 겪지 않은 장수종이라고 해도 그 손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검보다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도 전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검으로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오해했나 보네. 나약한 문인이 아니라 비겁한 문인이었어. 잠깐. 왜 갑자기 비난을 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어 독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의학 상식을 알려준 것뿐이랍니다. 초구 선생님께서는 독약 얘기가 나오니 즐거워 보이시네요. 대체 떳떳한 건지 비겁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사람은 비겁하게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떳떳하게 누워 있다고 할 때 누워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에게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장의 생사의 순간 모든 생각은 덧없는 일이 되고 말죠.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면 모든 가치는 새롭게 정의되죠. 떳떳하든 비겁하든 그런 건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됩니다. 초구 선생님이 저와 운니 아가씨를 얕보신 것 같네요. 저희는 어리지만 전장에 나서봤어요. 이거 실례했군요. 그렇다면 연무의식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경기란 걸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 거죠? 연무의식의 방어자로 선택받았을 때 전 장군님께 운기군의 본부는 전쟁에 나가 적을 죽이는 것인데 왜 연무장에서 관객의 즐거움을 위해 검을 휘둘러야 하냐고 여쭤봤었죠. 그러자 장군님께선 전장에선 검을 휘두르고 연무장에선 검을 내보여라. 검집에서 검을 뽑아들면 백자로의 검을 모을 수 있다 라고 답하셨어요. 연무의식은 무덕을 보여주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의식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검수를 선보이는 건 검뿐만 아니라 운기의 무덕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죠. 심오한 말이군요. 제 식견이 짧았습니다. 그나저나 나부에 온 지 좀 되었는데 아직 연무의식이 열리는 장소에 가볼 기회가 없었네요. 당신이 조곤조곤 얘기하는 걸 들으니 점점 궁금해지네요. 혹시 거길 구경시켜 주실 수는 없을까요? 경기 함선을 구경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운니 아가씨와 마치 세븐스 씨도 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면 모든 가치는 새롭게 정의되죠. 떳떳하든 비겁하든 그런 건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됩니다. 마치 세븐스가 몇 주 만에 검수를 그럴듯하게 연마해서 정말 놀랐어. 할아버지가 내게 검법을 가르쳐 주실 때 왜 그렇게 흐뭇하게 웃으셨는지 알게 된 것 같달까? 네가 날 좋아한다고 하긴 했지만 가시죠. 제가 경기 함선을 구경시켜 줄게요. 가시죠. 제가 경기 함선을 구경시켜 줄게요.
경기 함선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제법 많군. 초구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별일 아닙니다. 보이세요? 저기 보이는 비행선이 이번 연무의식의 대련 장소, 경기함선이에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저 경기함선은 나부의 퇴역함선을 개조해 만들어졌어요.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까진 누구도 탑승할 수 없죠. 하지만 내일 종소리와 함께 축포가 터지면 전 선주 나부의 운기군을 대표해 연무장에 올라 수많은 용사에게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장군님 곁에서 검술과 병법을 배웠어요. 매일 검을 10,000번씩 휘두르고 찌르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건 알아요. 전 그들이 가진 장난감이나 자유를 부러워한 적도, 검술 연습이 지루하고 괴롭다고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전장에 나가 적을 죽이거나 무시무시한 흉물과 싸울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죠. 전 하루하루 저 자신이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세상에 그보다 즐거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검을 받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 일격으로 완벽했던 제 자신감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그 검이 다가오는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게 초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생사의 순간 모든 생각은 덧없는 일이 된다 겠죠. 그날 이후 저는 그 흩어진 조각을 주워 행복했던 저 자신을 다시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날의 마음을 되찾을 수는 없었어요. 전 때때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난 왜 검을 휘두르는 걸까? 또 실패를 겪을 운명이라면 난 왜 검술을 계속하는 걸까? 승리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장군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운기의 공훈을 남기기 위해서? 장군님께선 검술과 달리 검을 휘두르는 이유는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런데 초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답을 얻게 됐어요. 전 운기군의 일원이자 장군님의 제자로서 많은 걸 짊어지고 더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할 운명이에요. 하지만 검을 휘두를 때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전력을 다해 눈앞의 장애물을 공격하고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저 자신이 좋아요. 전 바로 그런 저 자신을 위해 검을 휘둘러 온 거죠. 연경군은 정말 애어른같이 말을 하는군요. 대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나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검술을 연마한 사람이라면 제 느낌을 자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부의 아이로 사는 건 참 힘들겠군요. 운리 양은 할 말 없으신가요? 어느 선주든 간에 소녀의 나이를 묻는 건 실례라고. 나이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당신도 연경군처럼 꿈이 있냐는 거죠. 요리사가 아니라 진행자 같네. 명심하라고요. 전 의사예요. 난 연경처럼 꿈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방어전에 도전하는 건 할아버지가 연무의식의 상품으로 준비한 보검을 손에 넣겠다고 할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이지. 머릿속에 온통 검 생각뿐이군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아버지는 주명선주의 장인이야. 다만 그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가 만든 마검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 난 어릴 때부터 무기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에게 검을 쥐어주는 건 무고한 이들에게 잔인한 일이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손에서 무기를 빼앗고 싶은 생각에 온몸이 근질거려. 그런데 이번 연무의식의 방어자가 너잖아? 보검이 못 믿어온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출전하려는 거지. 못 믿어온 사람이라뇨. 말 다 했습니까?
주명의 아이로 사는 것도 참 힘들겠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검수를 하는 것보단 이유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 평생 수많은 운기군을 치료해왔어요. 그중엔 여러분처럼 뛰어난 전사가 정말 많았죠. 왜 갑자기 말을 멈추세요, 초구 선생님? 옛 친구들과 옛일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의사의 전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혈기가 왕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상태인 것 같군요. 이번 경기가 무척 흥미진진하겠어요. 자, 회상왕도 둘러봤고 경기 함선도 구경했으니 이제 작별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가시게요? 아직 저한테 꿈이 뭐냐고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열심히 연습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마치 세븐스 양. 전 여러분과 달리 일에 얽매인 어른이거든요. 장군님께서 제게 맡긴 일은 절대 저절로 해결되지 않죠. 참, 연경군. 평소 회상왕처럼 자동으로 운영되는 구역들도 이곳처럼 사람이 붐비나요? 사실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님이라 가능했던 일이죠. 알겠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둘 다 내일 연무장에서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여가 내 꿈이 뭔지 한참 고민했는데 묻지도 않고 가버렸잖아. 경기 함선도 봤으니 이제 돌아가서 훈련이나 계속할까? 오늘은 쉬는 게 어떨까요? 왜? 혼자 숨어서 검술 연습이라도 하려고? 꿈 깨시지? 이제 와서 준비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이상하게 경기 함선을 보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을 비축하며 내일을 기다리려고요. 이제 회성항에서 나가는 길로 안내해드릴게요. 입담으로 쳐가. 이곳 탐선은 수함이 아니라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짐승의 탈을 쓰고 이번 작전에 합류해 대업을 이루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필요한 함선이 몇 척인지 알기나 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어. 시간을 좀 줘. 내일 축포가 터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아르사스, 너 누구냐? 누구시죠? 임시 점검 중이다. 외부인이 여긴 어쩐 일이지? 게다가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말이야. 꼬마야, 회성항이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다. 부모님께 그런 것도 못 배웠니? 첫째, 전 성인이에요. 둘째, 전 함부로 들어온 적 없어요. 맞아요, 아저씨. 저희는 별대목을 타고 슝 하고 날아왔어요. 너희를 혼낼 생각은 없어. 하지만 여긴 평범한 주민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야. 누나, 얼른 가자. 이제 영수평원에 가서 놀래. 어? 영수평원? 아, 알겠어. 누나가 데려가 줄게.
나한테 점검 결과 모든 게 정상이야. 이만 가자고. 연경, 조금 전 그 말 다시 해볼래? 어떤 말이요? 누나, 얼른 가자. 제발 언제까지 눈치 없게 굴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정말 수상하다고요. 그 정도는 바보도 할걸? 그냥 그 말을 또 듣고 싶었을 뿐이야. 그 핑크머리 여우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머뭇거렸다고. 다만 낯선 환경이다 보니 우리에게 암시를 남긴 거지. 네가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줄은 몰랐어. 그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 운기구는 연경 사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 정말 수상해. 그게 왜? 이 녀석이 나부에서 그렇게 유명해? 주명 운기구는 수가 많아서 내 이름은 알아도 얼굴까진 모를 텐데. 그래, 맞아. 웅기군, 천박사, 장인. 조합도 완벽했고 점검 이유도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이상한 언어가 흘러나왔죠. 다들 들으셨나요? 지금 몰래 뒤를 밟으면 저들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란 묘한 직감이 들어요. 들키지 않게 조심히 따라오세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들의 행동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기자. 마치세븐스 씨, 들킬지도 모르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아까 그 세 녀석을 죽였어야 해. 꼬마들이라 별로 자리 차지도 않을 텐데 말이야. 여긴 상자들이 널려 있으니 대충 던져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괜히 소란 피우지 마, 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은 말도님의 계획에 방해만 될 뿐이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 화물선을 점검해야지. 아직 준비할 게 많이 남았어. 아, 저 상자들을 챙기는 걸 잊지 말고. 무기든 보급이든 넉넉히 준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가지를 내어줘야 할지도 몰라. 저들은 밀수업자일까?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물품 상자들을 가져가려는 것 같네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상자에 숨어서 저들을 쫓아가도록 하죠. 마치세븐스 씨, 들킬지도 모르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너무 좁아. 숨 막혀. 조금만 버티세요.
상자는 우선 여기 둘까? 이제 배 문제를 점검할 차례야. 말도님께서 임무가 끝나면 형제들이 화물선을 타고 여길 떠날 거라고 하셨어. 걱정 마. 항행 계획표를 수정했으니까. 너희들 날 따라오도록. 이상하군. 어딜 가나 짐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괜한 의심은 접어둬. 해성항의 배를 타고 선주를 떠날 생각인가 봐요. 말끝마다 계획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선주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죠? 아마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놈들이 사라졌잖아. 어서 따라가 보자. 발소리와 숨소리를 죽이고 상대의 행동을 잘 살피세요. 뭔가 기척이 있으면 바로 숨으셔야 해요. 해성항의 배를 타고 선주를 떠날 생각인가 봐요. 말끝마다 계획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선주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죠? 아마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놈들이 사라졌잖아. 어서 따라가 보자. 이상해. 수상한 냄. 어쩐지 공기 중에 짐승 냄새가 나더라니. 역시 이 녀석들이 우릴 물고 늘어지고 있었군. 왜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일단 후퇴하죠. 해성항의 배를 타고 선주를... 놈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어쩐지 해성항의 배를 타고 저희를 발견한 걸까요? 어서 숨어요. 해성항의 배를 타고 이상해. 수상한. 어쩐지 해성항의 배를 타고 선주를... 놈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어쩐. 해성항의 배를 타고 선주를 떠날 생각인가 봐요. 말끝마다 계획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선주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죠? 아마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놈들이 사라졌잖아. 어서 따라가 보자. 이상해. 수상한 냄새가 나. 나와. 누구냐? 당장 나오라니까.
저희를 발견한 걸까요? 어서 숨어요. 괜한 의심은 접어두라고. 시간이 없으니 어서 가자. 휴, 알겠다고. 이곳을 떠나려나 봐요. 빨리 쫓아가 보죠. 저들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전부 제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장담하건대 저들은 절대 천박사, 공조사, 운기군 소속이 아니에요. 정말 수상하네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들의 행동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기자. 증거가 있다면 발뺌은 못하겠지. 이걸 봐. 화물용 별뗏목이야. 이 정도면 최소한 형제 20명 정도는 태워보낼 수 있겠어. 다른 형제들에게 더 많이 준비하라고 연락해두지. 관문을 벗어나면 수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말도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마치셨어. 우리의 오랜 혈통이 부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번 계획에 달려있지. 방금 수암이라고 했나요? 누구냐? 그 녀석들이군. 그러게 아까 처리하자고 했잖아. 멍청한 놈. 왜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사는? 증인을 남겨둘 수는 없으니 해치우자고. 도사 죽여주마, 짐승 녀석. 고생했어!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하나가 그리라. 만물은 본디 그 법이 있지만 인간의 몫이다. 너도 나를 인도하지. 유무상통하니 실로 묘책이군. 불길에 은행의 변화. 내 검수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 총 500호 탄수화물을 줄이자. 얘들아! 발버둥 칠 수고를 달았군. 뭔가 이름을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황무지가 결국에 내린 거야. 먼저 점쳐보지. 자, 싸워! 전투 광이가 가자! 너를 더럽히다니!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만물은 본디 그 인간의 몫이다. 고생했어. 내 검수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다. 총 500호 탄수화물을 줄이자. 얘들아! 이마에는 무서워요. 도망쳐! 가자! 야! 은행의 변화. 출발할 시간. 너도 나를 인도하지. 아!
여우족이 아니라 원래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야. 이 녀석들은 보리인이 확실해. 내가 컴퍼니 함선에서 처치한 강도와 한패라고. 그렇다는 건 대체 무슨 눈속임을 한 거지? 좀 전에 우리가 미행할 때만 해도 평범한 선주 여우족과 똑같았는데. 이건 단순히 선주의 옷을 입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미는 위장술이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쓴 건진 몰라도 이 보리인들은 여우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어요. 게다가 이들에겐 공식적인 신분도 있었죠. 천박사, 공조사, 그리고 운기군? 이 가짜 운기군의 요패를 확인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로군? 순찰대 당직무관? 왜 그래? 몇 주 전 보리인 범죄자를 호송할 때 로군이라는 또 다른 당직무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위조된 공식 신분으로 당당하게 선주로 오갔다니, 이런 정말 큰일이네요. 설상가상으로 내가 열차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건 곧 더 많은 보리인이 선주에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의 음모는 정보를 빼돌리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아닐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이 일을 신책부에 보고해야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네, 은하열차 손님들. 내 이름은 비소, 요청선조의 장군이지. 내가 천격 장군에게 소개해주지. 푸른 옷을 입은 이분은 앞에 있는 이분은 음월군의 환생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최근 열차팀에 새로 합류한 멤버잖아. 두 사람의 유명세는 익히 들었어. 나부의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외에 요청 천박사도 두 사람에 관한 정보를 나름 수집했지. 줄곧 너희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경원 장군에게 들었겠지? 그래? 내가 아는 신책 장군답지 않은걸? 걱정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네. 경원 장군은 보고서를 제출해 불멸의 거목 재앙의 원흉이 소멸의 군단이며 장군들에게 소멸 재앙신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냈어. 지난 몇 년간 파멸의 졸개들은 수많은 세계를 파괴했지. 이에 연맹도 나름 대비했지만 그들이 풍요의 잔당과 연합할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예상보다 불멸의 거목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건 불행 중 다행이긴 해. 하나 돌이켜보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도탄에 빠뜨리던 소멸의 군단 행태와 매우 달랐지. 신책 장군과 너희 무명객의 영웅담을 믿긴 하나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든. 이번 기회에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눠볼까 해. 먼저 말해두자면 질문이 내 견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러니 무례한 질문이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진 마. 걱정 마세요. 다만 저희는 아는 선에서만 답을 드릴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장군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죠. 말솜씨가 좋네. 마음에 들어.
천격 장군의 이야기에는 틀린 말이 없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경원 장군께서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으니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처음에 은하 열차는 지명 수배자인 스텔라론 헌터의 부름으로 이곳에 와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지. 하지만 은하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스텔라론 헌터의 악명이 높다는 건 익히 들었을 거야. 그런데 무명객은 왜 그들의 일방적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지? 혹시 친분이 있는 자가 있는 건가? 열차는 선행을 베풀지도 못하나요? 저희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세계를 도왔다고요. 스텔라론 헌터는 저희에게 선주로 오지 않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나부 주민이 죽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선행의 마음이 있는 건 높이 살 만한 일이지. 운기군도 그런 마음으로 흉물을 토벌하는 거니까. 간혹 사리분별을 못하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무명객의 동기를 의심하진 않을게. 또 보고서에는 흑심을 품은 야광의 비전 수장 단우가 절멸대군과 결탁한 후 스텔라론을 이용해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켰다고 적혀 있었어. 근데 일개 연단사 책임자인 단우가 그 정도로 비상하다고? 외적과 결탁해 스텔라론을 가져왔다는 건 그렇다 치자. 고해와 불멸의 거목은 비디아다라족의 영지인데 어떻게 경비병들을 피해간 거지? 전 단우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어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친구를 잃은 그녀는 수렵을 증오했죠. 그래서 선주에 복수하기 위해 단정사에서 수년간 준비한 거예요. 복수도 일종의 수렵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우에게 비디아다라가 지키는 인형경에 스텔라론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야. 이건 다노 씨가 직접 답해야 할 문제인 것 같군요. 아쉽게도 단우는 이미 목숨을 잃고 유골조차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추궁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줄어든 셈이야. 보고서에는 음모의 주모자가 절멸대군 펜틸리아라고 적혀 있었어. 너희와 함께 다닐 때 그녀는 천박사의 어떤 사절 신분으로 나타났다가 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주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참 쉬운 일이야. 저희는 나부의 부태복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녀 역시 펜틸리아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걸 봤죠. 설마 같은 편까지 의심하실 건 아니죠? 태복 부여는 나부의 중신이니 그 증언도 믿을만하지. 하지만 아무리 직접 봤다 한들 속았을 가능성도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던 주동자가 돌연 사라졌으니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해. 좋아, 너희의 대답을 들어보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비소장군 생각은 어떤가? 보고서를 읽고 생겼던 의문점이 좀 풀렸나? 두 무명객은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 직감상 큰 문제는 없는 듯해요. 하지만 조금 전 세 가지 질문은 두 무명객을 향한 질문인 동시에 경원 장군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첫째, 야광의 비전이 나부에서 계속 힘을 키우는 중에도 육광요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한 건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스텔라론 헌터의 말을 덥석 믿고 또 위기 해결이라는 중책을 외부인에게 맡겨 역병의 흔적을 건드리게 한 건 무책임이죠. 셋째,
불멸의 거목 재앙이 일어난 후 고집을 부리며 연무의식을 개최해 우주의 시선을 다시 나부에 쏠리도록 한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천격 장군, 이건 자네의 뜻인가 아니면 시왕의 뜻인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제 질문이 제 견해라고 할 순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야광의 비전 세력은 그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주 오랫동안 계략을 꾸며왔네.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건 내 불찰이지.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을 고지곳대로 믿은 건 아니야. 하지만 대응책을 꾸리는 동안 나부가 불멸의 거목 재앙에서 보전되었기에 엘리오의 미래 예언도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연무의식에 대해서는 내가 이 일이 화가 될 줄 정녕 몰랐겠나? 다만 위험은 곧 기회인 법. 나부라는 연못이 오랫동안 잔잔했으니 이제 물을 휘저 침전물을 섞이게 만들고 물을 정화할 때는 신책 장군은 역시 교양이냐? 몇 마디 말로 꼭 선조성어 모음집을 읊는 듯한 느낌을 주다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연맹 내부에서는 각종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나부 내에서도 장군이 직무를 유기하고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는 걸 방치했다며 고발이 있었지. 그렇다면 비소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같은 장군으로서 이 위치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 그것들은 모기와 파리들이 내는 무의미한 소리일 뿐이야. 별바다 넘어 나부에서 벌어진 일은 신책 장군만이 그 위기와 배후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알겠지. 마치 요청 선주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처럼 말이야. 그 말은 요청 선주도? 청국은 척후병의 보고에 따르면 보리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원래 뿔뿔이 흩어졌던 오합지졸들이 서로 싸우고 다시 하나로 뭉치며 더 큰 사냥무리를 형성하고 있지. 그 배후에는 망구스라는 무언가가 그들을 이끌고 있다고 해. 무언가라니? 척후병의 정보대로라면 그건 보리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장생의 주인의 사자라고 칭하는 여자로 12개의 얼굴과 12쌍의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며 냉동만큼 잔혹하고 흐르는 모래처럼 변화무쌍하다고 해요. 보리인은 그 여자가 자신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죠. 펜틸리아군. 맞아. 이번에 온 게 나라서 다행이지. 만약 진명 장군이나 융도 장군이었다면 이렇게 우호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거야. 난 늘 직감을 믿으니 공명정대한 협객들을 의심하진 않아. 하지만 지금 나부가 불신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을 확실히 하고 나서 연맹에 설명할 예정이야. 비소 장군 생각은 어떤가? 경원 장군도 이미 알고 있잖아.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거라면 내가 대신할게. 불멸의 거목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선 시왕사의 목소리가 필요해. 그러려면 억울하겠지만 이 두 무명객이 육패옥으로 가야 해. 가두는 게 아니라 시왕사 신문부의 판관에게 업경대로 상세한 증언을 남겨달라고 부탁할 거야.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연맹 내 항의의 목소리를 막기 위함이지. 전 상관없어요. 내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너희를 유패옥에 가둘까봐 그러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려고 했다면 진작 가뒀을 테니까. 증언만 마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고 평소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될 거야. 그럼 천격 장군의 제안에 따르도록 하지. 그리고 내가 나부에 온 데에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 시왕사가 날인한 증언이 연맹 고위층의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서라면 요청선조 여우종 내부의 목소리는 경원 장군이 들어야겠지. 천격 장군은 호래를 위해 온 건가? 그래, 나부 유패옥에 수감된 보리인 소부 호래를 요청선주로 데려가 감시할 생각이야. 최근 보리인의 동태가
그들이 어마어마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기 충분하니 반드시 한 발 먼저 대비해야 해. 호레는 여우족의 적이니 여우족이 감시하는 것도 합리적인 일이지. 비소장군이 나부의 처분을 믿어줬으니 나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장군의 처분을 믿겠네. 회염 어르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날카로운 마리오가는 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모양이군. 자네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난제를 해결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거네. 호레의 이송에 관해서는 향후 호송 작업을 위해 부하인 초구와 맥택을 보내 수감자의 구금 상황을 확인하지. 다른 궁금한 점이 없다면 바로 시작할까? 싸움이 평화로 바뀌는 건 좋은 일이지. 넌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을 믿어?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왔죠. 알겠어. 말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말할 때의 눈빛과 호흡 그리고 냄새가 널 대신에 말해주고 있어.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난 내 직감을 더 믿어. 역시 넌 회엄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존재구나. 부디 천궁을 벗으로 삼는 길을 걷길 바랄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됐군. 유페옥에서의 신문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사람을 불러 두 사람을 시황사 신문부 판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네. 증언만 마치면 바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게.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됐군. 유페옥에서의 신문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사람을 불러 두 사람을 시황사 신문부 판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네. 증언만 마치면 바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게. 알겠습니다. 저는 경원 장군의 명에 따라 입구를 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신문부 판관께서도 두 분이 온 목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옥을 자를 수 있는 칼끝. 유페옥이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어. 다낭. 내 걱정은 마. 준비되셨다면 이제 옥문을 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페옥은 여러 동천에 위치해 있으며 고해는 그것들과 겹치는 한 곳일 뿐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준비되셨다면 이제 옥문을 열겠습니다.
뭘 보는 거야? 나부의 유폐옥은 요청 선주와 완전히 다르네. 물 아래에 갇혀 있다니. 하늘 위든 물 아래든 도망치기란 식은 죽 먹기지. 이봐, 또 탈옥 습관이 도진 거야? 이제 그런 건 따져볼 것도 없어. 넌 이미 자유의 몸이잖아. 판관들에게 네 꿍꿍이 속을 들킨다면 수백 년간 갇히게 될지도 몰라. 그래봤자 며칠이면 다시 날 볼 수 있을걸. 호래를 요청으로 다시 이송하는 일은 요청 여우족뿐만 아니라 장군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분, 전 시왕사 구군부의 명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천격장군 비소님의 명에 따라 호리인 중범죄자 호래를 요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온 초구 맥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 건 수감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이송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관님도 이미 내용은 전달받으셨겠죠? 면회 신청은 이미 승인됐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주인 호래는 푸뉴의 흉물 보리인의 수장 겸 소부이자 여우족의 적이다. 2123번의 침략전쟁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주인은 수많은 살생을 잔인하게 저질렀기에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유폐옥 지하에 갇힌 채 영원히 사면 없는 무간검수를 받는 형을 내린다. 판관님, 판서에 적힌 내용을 읊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래는 우리 여우족의 숙적이죠. 그자가 저지른 폭행은 요청 부모들이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쓰는 소재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중범죄자 면회의 각 규칙은 면회자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요청의 사자로서 어릴 때부터 호래에 관한 전설을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그자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유폐옥 지하에 수감된 흉물의 정체를 아는 건 오직 시왕사 판관뿐이죠. 한때 나부검술의 1인자였던 경류가 호래를 잡아들인 후 수백 년간 유폐옥은 호래에게 단 한 끼의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자는 여전히 살아있죠. 이는 문서에 기록된 보리인의 생물학적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처벌부가 만든 무간검수는 본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흉물에게 고통의 업보를 내리는 형벌기구입니다. 무간검수의 형에 처했던 대다수의 보리인은 사흘을 못 버텼죠. 하지만 이 요괴는 다릅니다. 검에 찔려도 상처가 곧바로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형벌을 당하면서도 살아있죠. 그 사악한 짐승이 가진 괴이한 특징 때문에 이 모든 규칙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제가 실례했군요. 계속해주세요. 호래를 면회할 때의 금기사항은 인계해드렸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 반드시 이 단약을 드세요. 전 정체불명의 약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치아층에 가서 면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먹자. 호래도 다른 보리인처럼 늑대독이라는 페로몬을 뿜어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수천 년 전 우리 종족은 오랫동안 보리인의 노예로 살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어. 여우족이 태생적으로 그들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 페로몬 때문이었지. 판관님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서 약을 준 거야. 알겠어. 네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일 줄 알았어. 약도 삼켰으니 이제 가보자고. 판관님.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군요.
어서 가죠. 도착했습니다. 판관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긴 예나 지금이나 정말 싸늘하네. 미안,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서 말이야. 고마워. 너희가 일련의 선주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건 전부 내 탓이야. 네가 유폐옥 내부를 보는 일은 없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기회가 된다면 더 나은 방식으로 너희에게 나부의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안.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서 말이야. 고마워. 너희가 일련의 선주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건 전부 내 탓이야. 네가 유폐옥 내부를 보는 일은 없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기회가 된다면 더 나은 방식으로 너희에게 나부의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선주의 다른 곳에서는 육강녀의 권위가 더 높겠지만 유폐옥에서만큼은 시황사 판관이 절대적으로 높은 존재거든. 판관은 판결을 내릴 때 업경대와 같은 복잡한 신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 시스템은 문답이 이루어질 때마다 렌즈처럼 PC 문제의 신체 변화와 신호를 해독해 증거로 남겨. 이곳에서 내린 판결이라면 다른 선주 관리자들도 수긍하거나 적어도 멋대로 번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지. 그게 비소 장군이 우릴 굳이 여기로 보낸 이유이기도 해. 그래. 하지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여긴 다른 곳과 다르니까. 여긴 예나 지금이나 정말 싸늘하네. 그래. 하지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여긴 다른 곳과 다르니까. 판관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판관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차의 손님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문부 판관 하나, 두 분께 인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싫으신 건가요? 물론 침이나 도끼, 채찍을 잘 다루는 판관을 신문인으로 불러드릴 수도 있답니다. 선택지는 다양하니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농담이에요. 판관은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당신은 절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인연이겠죠. 전에 이혼해서 유괴를 진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마치 세븐스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선주 나부에서 많은 인연을 맺은 모양이네. 당신이 저와 구면이긴 하지만 시황에 관한 일을 처리할 땐 사사로운 청에 얽매일 수는 없어요. 서기청으로 가서 증언을 남기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땐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제 명령에만 따라주세요. 여긴 현세의 평범한 사람들이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에요. 두 분 절 따라오세요. 그럼 길 안내를 부탁할게. 제가 장치를 가동한 후에 앞으로 가시면 돼요. 발밑을 꼭 조심하세요. 여길 지날 땐 발밑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유폐옥은 지형이 험난해서 자칫하면 깊은 곳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깊고 단단한 얼음에 갇히거나 불에 타 잿더미가 되겠죠. 두 분의 실력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당신도 참... 유표 곳곳은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디아다라의 용맹 장인을 초빙해 동천 술법의 기술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에요. 두 분이 육안으로 보신 건 유폐옥의 일부일 뿐이죠. 아마도 외관상 이 유폐옥의 수많은 건물들에는 비디아다라의 재식이 남아있어. 어쩌면 아주 오래전 비디아다라가 이곳을 짓는데 참여했을지도 몰라. 단지 유폐옥의 길은 시황사 인원들을 위한 통로이자 범죄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애물이죠. 이곳에 수감된 대다수는 선조 율법을 어긴 그간 무도한 범죄자예요. 이 중에는 보리인, 후인음, 우이 같은 풍요의 흉물이 많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풍요의 백성들은 저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간혹 탈옥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런 자들이 이곳을 벗어나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힘들어진다면 저희 시황사 사람들에게 이 정도 험난한 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머지않아 현세의 연무의식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어릴 때 언니와 연무의식에서 있던 대련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나부의 방어자였던 운기 관객은 용맹한 자태로 검을 아주 빠르게 휘둘렀어요. 이방의 도전자는 빨간 머리에 한쪽 팔이 철로 만들어졌는데도 번개처럼 날카로운 펀치를 날렸죠. 양쪽 모두 아주 오랫동안 결판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언니도 저도 명계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경기를 봐도 전처럼 들뜨지 않을 거예요. 연무의식을 앞둔 지금 별들목의 바다에 사람이 많던가요? 죄송해요. 잠시 딴 생각을 했네요. 그럼 이제 출발해요.
진짜 춥네. 여긴 극지 동천 북호봉의 한기가 불고 있어요.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장수 중이라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죠.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쌓여있는 상자가 정말 거슬리네요. 이 상자들 왠지 낯이 익은데. 얼마 전 소식을 전달받은 명관에게 컴퍼니 운송선이 보리인에게 습격당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악한 흉물들이 이곳에 대거 버려졌죠.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에는 불순한 자들이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화물과 강도가 함께 감옥에 갇힌 건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듣자 하니 지식학회 사람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인거의 전당에 이 지혜로운 학자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기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금기된 연구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전 상자 속 기갑을 봤는데 생김새가 보리인과 정말 비슷했죠.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 이만 가도록 해요. 이상하네요. 내용물을 2차적으로 검사한 기억은 없어요. 조심해! 긴급 상황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녀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이상하네요. 경비병들도 묵묵부답이고. 내 의지대로! 미쳐 날뛰는 모습이 꼭 보린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할 듯하네. 경쟁은 이제 끝났어. 검을 쏟아져라! 하늘이 노했군. 떠나라! 저도 경위가 될 텐데 긴장할 것 없어. 이쪽으로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장룡의 정화! 웃어라! 도약하는 새처럼! 검을 쏟아져라! 고맙네. 뭔가 이름을 사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장룡의 정화!
야광의 정화! 울타라! 말도 안 돼요. 분명 명관들의 규정에 따라 상자 속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고 상자 밖에 봉인까지 더했는데 저 기갑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된 걸까요? 당시 공조사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 화물들은 통제를 잃은 듯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했지. 조금 전부터 무언가가 유폐관의 통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기갑들이 벌인 짓일지도 몰라. 이런 위험한 물건이 유폐옥에 나타난 유일한 목적은 바로 거북 때문이겠죠. 이 화물을 보낸 자는 선주의 엄격한 검사 절차가 그 위험성을 천박사와 웅기군 앞에 드러내길 바랐던 거지. 그러면 화물이 반드시 유폐옥으로 보내질 테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물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감옥 전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겠군요. 더 위험한 건 두 분 말고도 유폐옥 깊은 곳으로 들어간 방문객이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청 선주의 사자죠. 어쩌면 그들의 면회 대상이 이 늑대형 기갑들이 이곳으로 보내진 목적일지도 몰라요. 최하층에 갇힌 사악한 짐승이 빠져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부 선주의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판관님, 도착했나요? 하지만 여긴 깜빵이 없는데요. 10대 죄악을 저지른 대형 무도한 죄인들은 유폐옥 최하층의 개별적 동천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없는 한 문은 절대 열리지 않죠. 하랑새가 길을 열고 명계의 불빛이 길을 비춘다. 절 도와 이 등불들을 밝혀주시면 유폐옥 최하층으로 향하는 길이 드러날 겁니다. 점등에 필요한 이미지를 보냈으니 확인해보세요. 원하지. 약불로 천천히 끓일까요? 센 불로 빠르게 볶을까요?